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백세톡톡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제 슬슬 보일러를 켜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처음 설정을 잘못해서 난방비를 2배로 내고 계십니다. 같은 보일러인데 왜 집마다 요금이 다를까?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새로 바꿨는데도 방이 금세 식거나 온수를 자주 쓰지 않는데도 가스 요금이 줄지 않는다면 대부분 모드 설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조절기에 있는 실내 모드, 온돌 모드, 예약 모드, 외출 모드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모드가 우리 집에 맞는지, 예약 기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외출 모드와 온수 온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보일러 조절기 한 번만 눌러도 이번 달 난방비가 확 달라질 겁니다. 생활비 아끼는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댁 보일러 조절기에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버튼이 있는 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모드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쓰면 같은 시간 동안 보일러를 돌려도 요금이 2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 모드는 공기 온도 기준입니다. 조절기 안에 있는 작은 센서가 공기 온도를 감지해서 보일러를 켜고 끕니다. 센서가 따뜻하다고 느끼면 금세 꺼지고 차갑다고 느끼면 계속 돌아가는 구조죠. 문제는 센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난방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절기가 창문 옆이나 외벽 근처에 달려 있다면 그곳은 바람이 들어오거나 벽이 차가워 센서가 주변 공기의 냉기를 감지합니다. 방은 이미 따뜻하지만 센서가 차갑다고 인식해 보일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뒤 가스 요금이 2~3배로 치솟는 가스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조절기가 햇빛이 강하게 드는 거실 벽에 설치돼 있다면 어떨까요? 센서는 따뜻하다고 착각해 보일러가 잘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추운데도 바닥이 식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실내 모드의 가장 흔한 오해이자 난방비를 올리는 숨은 원인입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 기준입니다. 온돌 모드는 공기 대신 바닥 아래를 도는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공기를 덮이는 게 아니라 땅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열이 약하거나 찬바람이 드는 구조의 집이라면 실내 모드보다 온돌 모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바닥이 일정 온도로 유지되면 열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 방 전체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고 보일러가 자주 꺼졌다 켜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기만 덮이는 실내 모드보다 바닥을 먼저 덮이는 온돌 모드가 열 손실도 적고 체감 온도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최근 점검 사례를 보면 보일러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는데도 한 달 가스 요금이 20만 원을 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조절기가 실내 모드로 설정돼 있었고 설치 위치가 창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후 온돌 모드로 전환하고 조절기 주변을 단열 시트나 가림판으로 보호하자 다음 달 가스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절기 설정과 센서가 찬 공기를 덜 받도록 환경만 바꿔도 집은 훨씬 따뜻해지고 연료 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실내 모드는 공기 온도 기준,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단열이 약한 집이나 오래된 아파트라면 온돌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 이번 겨울 조절기에 온돌 모드 표시가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이 2가지만 제대로 선택해도 보일러가 헛돌지 않아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은 올바르게 해뒀는데도 가스 요금이 잘 줄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예약 모드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예약 모드의 진짜 기능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 조절기에 있는 예약 모드를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켜지는 기능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약 모드는 설정된 주기마다 보일러를 잠깐씩 자동으로 가동해 바닥의 열이 완전히 식지 않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10가정 중 8가정은 이 기능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시간 예약을 설정해 두면 3시간 뒤에 보일러가 켜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3시간마다 보일러가 잠깐씩 돌아가며 난방수를 데워주는 구조입니다. 즉,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지 않고 바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면 바닥 속 난방수가 식어버립니다. 다시 켤 때는 처음부터 온수를 데워야 하니까 가스 소모가 훨씬 많아집니다. 반대로 예약 모드를 켜두면 바닥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보일러가 다시 가동될 때 적은 연료로도 빠르게 온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잠깐씩 자주 데우는 게 완전히 식힌 뒤 다시 데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꺼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돌아올 때마다 바닥이 차갑고 보일러가 몇 시간씩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후 전원을 끄지 않고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자 하루 동안 가동 시간은 줄었지만 집안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달 요금도 약 30%나 절감이 되었습니다. 단, 예약 모드의 작동 방식은 보일러 제조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경동, 린나이, 귀뚜라미, 대성 등 브랜드별로 주기 시간과 자동 가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절기 아래쪽에 표시된 모델명을 확인한 뒤 각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사용법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약 모드는 지정 시간 뒤 작동이 아니라 간격마다 잠깐씩 가동해 바닥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완전히 꺼두는 것보다 이 기능을 켜두는 편이 가스 절약에 훨씬 유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집을 잠깐 비울 때도 외출 모드 버튼을 누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능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가스 요금을 더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용 기능입니다. 집을 오래 비울 때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온도가 약 8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잠깐 작동하고 그 이상이 되면 바로 멈춥니다. 즉, 하루 종일 외출 모드로 두면 보일러는 거의 가동되지 않고 그 사이 바닥과 벽은 완전히 식어버리게 됩니다. 짧은 외출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보일러를 다시 켜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 속 난방수를 처음부터 다시 데워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돌아갑니다. 결국 짧은 외출에도 외출 모드를 눌러둔 것이 가스비 폭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짧은 외출이나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모드를 누르지 말고 평소보다 온도를 3에서 5도 정도만 낮게 설정하세요. 또는 예약 모드를 함께 설정해 2-3시간 간격으로 보일러가 잠깐씩 돌아가게 하면 바닥이 완전히 식지 않아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이 짧은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럼 언제 외출 모드를 써야 할까요? 외출 모드는 며칠 이상 집을 비울 때, 즉 장기 여행이나 출장처럼 집 전체가 비워지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럴 때는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두면 배관이 얼지 않아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출 모드는 단기 외출용이 아니라 동파 방지용 기능입니다. 짧은 외출에는 온도를 3에서 5도 낮추거나 예약 모드 병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며칠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세요. 외출 모드와 예약 모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써도 난방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줄이고 싶다면 이제는 온수 온도 설정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절약법입니다. 보일러 조절기를 보면 온수 온도를 저중고 또는 35도 60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물이 덜 데워질까봐 항상 고온에 맞춰두고 쓰십니다. 이게 바로 생각보다 큰 가스 낭비의 원인입니다. 왜 고온 설정이 비효율적일까요? 온수를 55도나 60도로 맞춰두면 보일러가 물을 끓이듯 데우기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데운 물은 너무 뜨거워 결국 찬물을 섞어 쓰게 되죠. 즉, 보일러는 열심히 데우고 우리는 다시 식혀서 쓰는 꼴입니다. 가스로 낸 열의 절반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계절별 적정 온도는 이렇습니다. 겨울철 41도에서 43도, 봄가을 38도에서 40도, 여름철 35도에서 37도. 이 정도면 샤워나 설거지 모두 충분히 따뜻합니다. 특히 42도 전후가 가장 효율적인 평균 온도입니다. 만약 조절기의 숫자가 아닌 저중고 표시만 있다면 중간 온도로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온수를 고온에서 중간 온도로 낮추면 보통 가스 사용량이 15에서 25% 줄어듭니다. 온도 조정만으로도 한 달 도시가스 요금이 2만 원 이상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온수가 너무 뜨겁거나 불안정하다면, 온도 차이가 심하거나 조절기를 조금만 돌려도 물 온도가 급격히 변한다면 유량 센서나 수압 밸브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일러 서비스 센터에 점검을 요청해 기본 수압과 센서를 확인하세요. 보일러가 정상이라면 수도관 압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배관 기사에게 압력 점검을 요청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온수를 항상 고온으로 맞춰두면 가스 낭비가 발생합니다. 겨울엔 42도, 봄가을엔 38도에서 40도, 여름엔 35도 전후가 적정 온도입니다. 온수 온도만 조정해도 가스 요금의 20%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온도 편차가 크면 보일러 수압이나 센서 점검을 권장합니다. 온수 설정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절약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조절기의 온수 온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온수 온도만 조정해도 가스 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설정을 다 맞췄는데도 집이 금세 식는다면 이제는 따뜻함을 오래 잡아두는 방법, 즉 단열과 습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보일러 설정을 잘해도 열이 새어나가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집안 열 손실의 약 40%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조절기보다 먼저 창문 점검부터 하는 게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창문에 단열 시트나 뽁뽁이 필름을 붙여두면 실내 온도가 평균 2~3도 높게 유지됩니다. 특히 알루미늄 창틀은 열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단부 틈새를 패킹 테이프나 문풍지로 막아주면 보일러가 훨씬 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공기보다 수증기가 열을 훨씬 잘 머금습니다. 그래서 습도 40에서 60%만 유지해도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물컵을 방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습도가 유지되면 보일러 가동 시간이 줄어들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열 시트와 문풍지로 창문 틈을 막으면 열 손실을 줄여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습도 40에서 60% 유지로 체감 온도를 2도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햇빛 활용과 커튼 관리로 온도 유지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보일러가 아니라 집이 얼마나 열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창문과 습도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집은 훨씬 따뜻하고 난방비는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일러 설정 하나로 난방비를 절반까지 줄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조절기와 창문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버튼 몇 개,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올린 난방비 지원제도 영상도 함께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 위 카드로 연결해 드릴 테니 영상 참고하셔서 올해 지원금 꼭 챙기세요.
백세톡톡이 여러분의 생활 절약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